안녕하세요. 자영업자가 된 30대 보통사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거의 11개월 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근황을 물어봐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렇게 늦게 영상 올리는 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장 많이 물어봐 주셨던 게 공무원 퇴사하고 나서 지금 뭐하고 사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나 주변 지인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것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닭꼬치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8월에 서울 동대문구에 닭꼬치집을 차려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자영업자가 됐습니다. 이제 가게 운영한 지 반년이 조금 넘었고요. 장사하는 재미를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가게 이름은 삼보닭꼬치이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전국시장 안에 있어요. 자세한 주소는 동대문구 장안동 118-38번지. 네이버에서 삼보닭꼬치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작년에는 홀 영업도 했었는데 지금은 홀 영업은 안 하고 있고 포장하고 배달 위주로만 하고 있어요. 영업은 매주 화요일만 쉬고 있고 평일에는 오후 3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 금토일에는 오후 3시 반부터 새벽 3시까지 영업하고 있고요. 근처 사시는 분들 한 번씩 놀러와 주시고 주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주문 가능하고요. 전화로도 주문 가능합니다. 구독자분들 야식 땡기실 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은 매장 오셔서 주문해 주시거나 배달 시키실 때 구독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무조건 음료 서비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퇴사를 하고 반년 정도 배달 알바하면서 음식점 알바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퇴사하고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다닐 때 정말 오랜만에 좀 떨리더라고요. 20대 초중반까지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했었으니까 12, 13년 만에 알바를 면접 보러 다니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재미도 있고 긴장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20대 초반부터 아르바이트를 한 거의 10가지 가까이 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해도 뭐 잘할 자신은 있었어요. 어떤 알바 했었냐면 세계 맥주집, 삼겹살집, 실내 포차, 학원 알바, 과외, 호텔 주방 알바, 콘서트장 무대 설치, 드라마 엑스트라, 분뇨 처리장 노가다, 자동차 엔진 부품 만드는 공장에서도 일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정말 일을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 면접을 한 두세 군데 봤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요즘에 요식업 사람도 안 구해진다 그래서 바로바로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아르바이트 하기엔 나이가 좀 많은가? 20대 초반만 할 수 있는 건가? 이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간 점장님이나 매니저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도 있었고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나이 탓이 아니라 제가 조금 열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장사 경력이 아주 오래되신 사장님 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에서 일을 했었는데 많이 배우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책만 보면서 장사가 이런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 물론 20대 초반에 아르바이트 할 때는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보고 단순하게 알바비 벌어서 뭐 놀러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러느라고 알바를 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제 가게를 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생각하는 게 많아지고 하나라도 더 배워보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 처음 출근한 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네가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내가 이름 부르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건 아닌 것 같고 오늘부터 부장이라고 부르겠다. 자네를 고부장이라고 부를 테니까 한번 잘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왠지 뭔가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나 주무관으로 퇴사했는데 한 달 만에 부장 달았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났나 사장님께서 고부장 아르바이트 한 명 더 뽑을 건데 자네가 가르치면서 한번 잘 해봐 이러셔가지고 나도 아직 여기서 일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겨우 시스템 파악이 끝난 단계였는데 뭐 하여튼 아르바이트생이 새로 와서 이것저것 제가 2주간의 경험을 살려서 알려주면서 뭐 재밌게 또 일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는 것만 이것저것 물어보고 부장님은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런 얘기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일하는 게 재밌기도 했었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하니까 정말 열심히 재밌게 일했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여기 사장님 아들이냐는 소리도 단골 손님들한테 엄청 많이 들었고 저한테 사장님 보러 또 왔어요 이러시는 손님들도 계셨고요. 대신 일하고 처음 2주 동안은 오랜만에 저녁에 새벽에 서빙하고 하니까 몸이 적응이 안 돼서 한 일주일에 한 2번씩 마사지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재밌었던 부분은 사장님께서 하나하나 또 알려주시고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사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사장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손님들한테는 어떻게 응대를 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사장님이 그동안 쌓아오신 노하우를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책에서만 봤던 것들을 사장님이 실제로 하시는 걸 보고 되게 많이 소름 돋고 감탄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시니까 당연히 가게가 잘 되는 가게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2달, 3달 정도 지났을 때 사장님이 좀 감사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가게를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자네가 좀 맡아서 해볼 생각이 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가게를 운영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구체적인 수익 배분이나 차릴 시점도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사장님, 저는 제 가게를 차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하지만 제 이름으로 가게를 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도 몇 번 더 물어봐 주셨는데 감사함을 뒤로 하고 제가 가게를 차려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그만두는 날에도 가게는 일단 차려놓고 하나하나씩 꾸려가는 거라면서 열심히 하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그리고 혹시 힘든 일 생기면 다시 같이 와서 일해도 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외에도 참 가게 차리면서 이것저것 많이 도움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정말 타고난 인복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차리면서 준비할 때는 멀티플레이 하기보다는 하나만 집중해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가게가 지금 9평, 10평 정도 되는데 큰 가게는 아닌데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겁도 많이 생기고 고민할 것도 되게 많고 신경 쓸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기보다는 일단 어떻게든 이것만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유튜브 영상 안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 마케팅 이런 광고를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진짜로 맛이랑 서비스, 친절, 입소문 이런 것만으로 이걸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진짜로 내가 이거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고, 이제는 반년이 좀 지나니까 자주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기고 주문해주시는 분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고 장사하는 재미도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하는 것도 많이 적응이 돼서 다시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할 생각이니 많이들 보러 와주시면 좋겠어요. 매장 이름을 삼보 닭꼬치로 정한 이유는 유튜브 채널 30대 보통사람 줄임말입니다. 처음에 이제 뭘 할까, 이렇게 아이템을 어떤 걸 할까 정말 많이 찾고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메뉴일 것, 두 번째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거, 세 번째는 유행 안 타는 거, 네 번째는 단가가 높지 않고 누구나 편하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이 조건에 맞는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닭꼬치가 딱 맞더라고요. 반년 정도 하고 나서 또 느낀 건 닭꼬치가 경쟁 업체가 주변에 엄청나게 적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닭꼬치집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좋거나 안 좋거나 누구나 남녀노소 쉽게 편하게 찾을 수 있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메뉴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처음 장사를 해보는 제 입장에서는 시작해보기 아주 적합한 메뉴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테리어랑 기타 여러 가지 다 합해서 한 3,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보증금이랑 권리금은 뺀 금액이고요. 대략적으로 인테리어 비용 2,600만 원, 전기공사, 전기 증설하는 거 포함해서 300, 가스공사 100, 에어컨 300, 주방집기, 조리기구, 의자, 테이블 등등 해서 300, 이렇게 들었는데, 이전에 매장이 배달하는 만 하는 매장이라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저는 홀 영업을 할 거라서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돈을 많이 썼는데, 인테리어 할 때 주변에서 엄청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돈을 안 쓰고 해야 되는데 왜 이리 뭘 이것저것 많이 바꾸냐, 최대한 안 바꾸고 해야지,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처음에 인테리어 하기 전에 제가 계획했던 예산보다 30% 정도 더 들어서 좀 충격을 받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하나 추가하게 되더라고요. 차 살 때 아반떼 사러 갔다가 계속 하나하나 추가해서 막 그랜저 사고 막 이러는 것처럼. 모든 프랜차이즈에 제가 전화 상담을 했었는데, 프랜차이즈에서 말해준 예상 비용보다는 훨씬 적어서 혼자 정신승리를 했습니다. 아, 그래도 프랜차이즈 한 것보다 내가 훨씬 돈 적게 들이고 했다. 그리고 나서 다 하고 나니까 뭐 돈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쓰긴 했지만 지금은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다 라고 해서 만족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한다고 하면 최소 한 1,000만 원 정도는 돈 덜 쓰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똑같이 돈을 썼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역시 경험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좀 더 아끼고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하게 되면 여유를 가지고 더 많이 알아보고 여러 번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조언도 구해보고 할 거라서 더 적은 돈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테리어나 음식점 창업 관련된 영상은 따로 한번 구체적으로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을 다른 분들은 안 겪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누적 꽃집 판매량이 한 4만 개를 넘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얘기하면 지금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순수익은 아직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제가 봤던 책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순수익 따져보지 말고 일단 열심히 하나하나 고칠 거 고쳐가면서 해보라고 해서, 순수익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한번 계산해보고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하루, 화요일만 쉬고 있고요. 평일 영업시간은 오후 3시 반부터 새벽 2시, 주말은 오후 3시 반부터 새벽 3시까지 하고 있고요.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출근해서 새벽에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퇴근을 합니다. 순수하게 가게에 있는 시간은 한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 생활했을 때랑 비교하면 오히려 근무 시간은 지금이 더 짧고요. 물론 지금은 저녁이나 새벽 시간에만 본격적으로 일해서 아무래도 몸이 좀 피곤한 건 있죠. 공무원 생활할 때는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일하니까 눈이 좀 아프고 막 어깨나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눈 아프거나 머리 아픈 건 진짜 거의 없고 몸이 뻐근한 것만 있어요. 후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지금 크게 의미가 없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가게를 더 잘 운영할까 이것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하나 계속 열심히 할 거고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하고 같은 이유일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도전하러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닭꼬치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닭꼬치를 엄청 좋아하는데, 어릴 때 다들 그런 경우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닭꼬치 이제 사달라고 하면 한 개만 먹어야 돼, 두 개만 먹어야 돼, 이렇게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크면 진짜 닭꼬치 엄청 많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동안 잊고 살았어요. 직장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염통꼬치 하나에 200원에 팔았었는데 그거 막 10개 사서 동생하고 5개씩 나눠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업무량이라고 해야 되나? 공무원 할 때는 업무가 이제 엄청나게 몰리고 막 엄청 바쁘고 이러면 사실 좀 피곤하거나 기분이 마냥 좋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일이 몰리면 몰릴수록 기분이 더 좋아진다는 게 또 큰 차이점이고, 그리고 또 지금은 누구 지시나 명령 이런 거 듣지 않고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거, 이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공무원 생활할 때는 항상 안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니까 이 월급 가지고 내가 어떻게 뭘 해야겠다 이런 거 계획을 세우고 그거는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뭐 장사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날은 초조하기도 하고 잘 되는 날은 뭐 기쁘기도 하고, 최대한 이런 거 일일이 하지 않고 하루하루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찾아와 주시는 단골분들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이틀 연속, 3일 연속 주문해 주시는 분들, 하루에 2번 주문해 주시는 분들, 감사한 리뷰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리뷰 이벤트를 지금은 하고 있는데 리뷰 이벤트 안 할 때 또 리뷰 남겨주셨던 분들도 되게 감사하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배달의 민족 야식 맛집 랭킹에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도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이제는 자주 와주시거나 자주 주문해 주셨던 분들이 주문이 뜸해지면 무슨 일 생기셨나? 많이 바쁘신 건가? 하면서 생각나면서 좀 걱정도 되고 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종종 메일이나 유튜브 댓글로 개인적인 문제들 아니면 공부하는 거, 회사 생활 이런 거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한테 의견 물어봐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큰 도움은 못 드리더라도 열심히 답변 드려볼게요. 제가 경험해 봤던 거, 실패해 봤거나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를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고민 있으신 점들 보내주시면 저도 같이 열심히 고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목표를 여기 유튜브에다가 올리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나씩 되더라고요. 작년에 퇴사할 때 영상 올리고 나서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도 영상에 제 올해의 목표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의 목표는 우리 가족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두 번째는 가게에서 월 매출 3천만 원 달성하기,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1만 명 돌파하기,
유튜브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으면 저도 라이브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은 게 있네요. 그리고 운동해서 뱃살 빼기. 그럼 새벽에 자꾸 야식을 먹어서 좀 살이 쪘는데 운동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하기. 그래서 이 5가지를 올해 목표로 잡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제가 경험한 것들 하나하나 올릴 예정이니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오늘도 목표하신 거 다 이루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